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기와 독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얼마나 면역력이 좋은가, 그것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얼마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가, 그리고 걸렸다 하더라도 금방 낫는가 아니면 오래 걸리는가, 이걸 보면은 쉽게 내가 면역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독감하고 감기하고 그게 아닌가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릅니다. 얘가 말하고 있죠. 태생부터가 감기 하고 틀리다고 인플루엔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서로 닮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태생이 독감은 인플루엔자로 발병이 되고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로 발병이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약 200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감기 바이러스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된 거죠. 이제 먼저 독감 바이러스는 뭐냐면 이 인플루엔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플루엔자로 인해 가지고 걸리는 것이 바로 독감인 거죠. 인플루엔자는 이 숙주 몸으로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H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주의 몸에서 또 탈출할 때 쓰는 N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발견된 게 18개가 H 단백질은 있고 N 단백질은 11개가 지금 돼 있다고 하죠. 계속 발견하고 있는 중인데 이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이 작년에 걸렸던 거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단백질 조합이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가 H1N1 단백질인데 그게 H1하고 N1이 만나서 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바로 신종플루였어요. 2009년도에 나와서 굉장히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신종플루, 타미플루에도 듣지 않는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 뉴스를 듣고 굉장히 무섭고 당황스러웠죠. 타미플루가 뭐냐면 이 N 단백질,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에서 숙주에서 증식한 다음에 탈출하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이 N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이 바로 타미플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타미플루에도 듣지 않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때 사실은 독감으로 사망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때 사망률이 0.05%이니까 독감 사망률이 0.2%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40배나 더 많은 거죠. 5420. 4배가 더 많은 거군요. 4배가 더 많아서 사실은 독감으로 해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 독감 사망률이 더 많았는데 그때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공포스러웠는데 기저질환이 없거나 만성질환이 없었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었다면 그때 99.9%가 회복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이 신종플루와 유사한 비슷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세계 대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5천만 명이 목숨을 앗아갔답니다. 5천만 명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다 그때 독감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서 이제 먼저 발병을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군에게 옮겨가서
그때는 몰랐다가 이게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이 스페인에서 이것을 기사화시키면서 유명하게 돼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병사가 전염병에 걸려서 많은 군사가 죽고 있다는 것이 적에게 알려지면 불리할까 봐서 이것을 시시하고 있었다가 스페인에서 그걸 기사화 시켜버린 것이죠. 사망한 미군의 80%가 전쟁이 아닌 독감으로 사망했던 것이고 1차 대전으로 사망한 미군 병사의 10배가 이 독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중세 유럽의 패스트에 버금가는 그런 대유행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걸렸다면 다 죽는 것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그때 유행병이었는데 스페인 독감의 아주 그 상황에서도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미국에서 이 병사들이 너무나 많이 죽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 응해가지고 살아남으면 사면을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환자의 폐를 이렇게 폐 조각을 뜯어다가 눈, 코, 입에다가 발랐어요. 뿌렸어요. 그리고 막 스페인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이 토하는 이런 오물들을 죄수들의 그 모간에다가 바르고 막 뿌린 거예요.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이 직접 그 죄수의 얼굴에다가 직접 대고 기침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걸리라고 작정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명이 살아남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정말 재밌게도 한 명도 스페인 독감에 걸리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의외의 결과죠. 그게 바로 내 면역력이었던 거예요. 다 죽어도 살아날 사람은 살아남는 거죠. 그게 바로 내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살아남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약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살 수가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백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 이게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죄수들에게는 살 수 있다라는 한 가지 희망이 이 사람들을 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고 싶다? 살 수 있다. 이런 희망 때문에. 이런 희망이 그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또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도 많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 백신 개발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해 나가다가 이제 돼지 독감도 이것과 비슷한 인플루엔자예요. 그래서 1976년도에 포드 대통령이 이 백신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독감이 그렇게 많이 유행하지 않고 사그라들었고 문제는 이 백신 접종을 받았던 사람들이 부작용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돼지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백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길리안바레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백신 예방을 접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과 이제 다른 이제 감기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죠.
근데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200종이 있는데 리노 바이러스가 30에서 50% 차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10개에서 한 15개 정도를 15% 정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감기를 앓는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 삼형제 외에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삼형제 외에도 우리 몸에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4개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익숙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감기를 앓고 나면은 낫는 이런 우리가 익숙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는 이제 사람끼리 왔다 갔다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사스, 메르스, 코로나는 이게 동물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에서 사람에게 넘어오면서 변이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특별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백신이 없다라는 거죠. 백신이 사스 때도 막 유행을 했을 때 백신을 만들다가 이게 사스가 지금은 소멸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멸이 됐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이것을 만들지를 않는다고 해요. 메르스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낙타가 기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풍토병으로 있기는 한데 그렇게 제약회사에서 이 백신을 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약회사가 백신을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냐면 경제적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RNA 계열의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RNA 계열의 비슷한 치료제를 쓰는 거죠. 에이즈 백신이라든지 조류독감 백신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 백신을 맞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죽는 몇 사람을 위해서 제약회사가 백신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도 백신을 만든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스 때도 그랬대요. 사스 때도 만들다고 했다가 수요가 없어지니까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이 코로나는 무슨 뜻이냐면 이 크라운이라는 뜻이랍니다. 라틴어로. 이 단백질 껍질에 이제 유전 정보가 있고 DNA, RNA 중에서 한 줄로 복제를 하는 RNA 바이러스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동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변이가 되면서 동물들만 앓고 있던 이 바이러스들이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변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동물하고 같이 앓는 그 바이러스를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조류독감,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박쥐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가서 인간한테 온 것이고 메르스는 과일 박쥐에서 낙타에게 갔다가 인간에게 온 것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19는 미국 네이처지에 의하면은 이제 박쥐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박쥐인가? 왜 박쥐가 이렇게 많은 전염을 시키는가? 이랬더니 이게 박쥐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포유류 중에서 이게 가장 종이 많은데 이게 몸에 바이러스가 130종이 있다고 합니다. 인수 공통 바이러스도 60종이나 살고 있는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박쥐는 이 면역 체계가 굉장히 웃겨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같이 산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네, 박쥐에서 우리에게 이제 옮겨오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공기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기침을 하면은 이게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우리가 기침을 했을 때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에치 했을 때 침방울이 튀는 이 침방울 속에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공기 중에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를 타고 상기도에 감염이 되는 건데 우리가 침방울이 아주 적으냐 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냐 아니면 5 마이크로보다 좀 크냐에 따라서 이게 날아다니는 정도가 틀리는데 애취했을 때 이렇게 무게가 네, 미국 CDC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는 이렇게 3피트 네, 우리나라로 치면 1, 2m 정도 가서 이렇게 툭 떨어진대요. 그러면 약간 1, 2m를 사이에 간격을 띄우고 있으면 우리가 좀 안전하겠죠? 근데 5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애들은 이제 비말 핵이라고 하는데 그걸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네, 에어로졸은 훨씬 더 가벼워서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고 멀리까지 가는 거죠. 그게 홍역과 결핵 같은 그런 건데 그게 한 30m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감염을 네, 막아주기 위해서 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네, 다른 바이러스도 네, 많이 있는데 이제 감기와 네, 독감의 차이는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냐, 네, 감기 바이러스냐. 감기 바이러스 중에서도 리노 바이러스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로 이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온 것이고 네, 그 4개 정도는 사람끼리 왔다 갔다 해서 별거 아닌 것이었으나 네, 3개가 그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 삼형제는 동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변이가 돼서 어떤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지 몰라서 네, 좀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플루엔자든 네,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게 RNA 네, 한 가닥으로 이렇게 유전이 이렇게 되면은 변이가 굉장히 많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